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이런 거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광고에서도 자주 표기가 되고 있죠. 뭐 1000 금매, 뭐 5000 금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진짜 초금매가 나오면 사실 이 부동산에서 일반 고객분들한테는 정보를 거의 제공을 안 해주는 게 맞죠. 정말 괜찮은 초금매가 나오면 본인들 지인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일반 고객분들이 뭐 초금매를 접하게 되는 경우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관심을 두는 지역 부동산 사무실에 좀 자주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친분 이런 거를 좀 쌓아 놓으시면 그래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친분이 있으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확률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친분을 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발품을 팔면서 현업에 계신 분의 지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조금 노력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개사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금매의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뭐 가격선이라든가. 금매라는 게 정확한 기준은 없죠. 내가 판단했을 때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금매로 느낄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금매라는 거는 쉽게 접할 수는 있어요.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 특히 금매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하락기에 많이 나오는 게 금매니까, 부동산 상황이 좋을 때는 금매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금매가 나오는데, 이 금매 말 자체가 정말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민님께서 그 집이 금매라서 관심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 집 좀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금매의 기준은 사실 정확히는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금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초금매라는 게 있어요. 뭐 초초금매 이런 것들은 정말 싸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이라면 4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4억. 사실 이런 거는 흔하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 집을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싸게 파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제 사정 때문에 이 집주인이 집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집의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출을 사용했는데 여기저기서 압류가 들어올 예정이 있다. 집주인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처분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과 상담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경매로 날아갈 집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협의를 보게 되죠. 이제 단시간에 이루어져요.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기간을 길게 잡는 게 아니고 오늘 계약서 쓰면서 내일 잔금 치러버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초금매인데, 그런 초금매 물건들은 사실 일반인분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고점 대비 한 몇 % 정도 떨어지면 이건 금매다, 초금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한 5% 정도면은 뭐 금매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금액 차이는 3억에 5%면 뭐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억에 5%면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시세 대비 한 10% 이상 저렴하게 나왔다. 그럼 정말 저렴하게 나온 건 맞으니까 그 기준에서 내가 매수하는 금액이 합당한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물건이 뭔가 급하게 나왔을 때 소위 이렇게 장부에 이렇게 빼두시는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분들도 다 장부는 있죠. 저희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뭐 대단한 장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 장부에 쓰기 전에 지인분들한테 전화를 드리죠. 빨리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매나 초금매를 좀 잡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일반인이 조금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차장님 저 좀 거래할 수 있는 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라는 걸 좀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 게, 그래야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나서 물건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이 집 보러 왔어요 이런 느낌이면 공인중개사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뭐 연락하면서 방문해서 친분 좀 쌓으시고 이런 거를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고객분들이 부동산 사무실 들어오시면서부터도 화나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뭐 적대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러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더 좋은 물건을 해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더 신경이 안 쓰이는 그렇죠. 거죠. 저희 그냥 여기까지만 해드려도 괜찮은 건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이조차도 해주기가 싫다. 당연하죠. 뭐, 네. 계약 절차는 FM대로 진행을 하는데 뭔가 더 뭐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죠. 왜냐면 공인중개사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럼요. 한 가정의 뭐 아버지고 뭐 가족이고 한데 그래서 매너 있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들어가서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굳이 뭐 상냥하진 않더라도 굳이 와서 뭐 적대심을 가지고 그럼요. 공인중개사가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랑 상담을 해봤는데 나랑은 좀 맞지 않다. 그럼 다른 공인중개사를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적대관계를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매너 있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성향을 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좀 좋은 매물을 더 추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또 화를 내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를 올려놨는데 그 광고를 보고 매수인분이 전화가 오신 거죠. 몇 시에 어디서 보자 해서 이제 저희도 집주인이나 그 집에 살고 계신 분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갑자기 살고 계신 분이 집에 늦게 온다든지 뭐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그럼 사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불만을 가감없이 표현을 그러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렇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지만 플러스 알파를 주고 싶진 않은 그렇죠. 그런 타입이라면 더 해주고 싶은 타입은 어떤 타입인가요? 집을 보러 갈 때 혼자 가지 마라.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가서 내가 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라. 뭐 이런 느낌으로 꼭 지인들과 같이 가서 내가 보지 못한 뭐 집에 관한 부분도 확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오시는 분들, 부동산 초보이신 분들이 오시면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없이 시작해서 뭐 결혼하고 애들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다. 저도 원룸부터 월세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집을 해주고 싶고 그런 느낌 좀 뭐 측은함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이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오자마자 외제차 차키 막 책상에다가 막 열쇠 구러미 올려놓으시면서 살짝 반말 아닌 반말 투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뭐 한다면 조금 저도 더 신경 써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럼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금매로 물론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뭐 가장 좋겠지만 금매가 아닌 상황에서도 집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금매 물건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경매라고 하면 괜히 두렵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시는데 특수물건 이런 복잡한 물건이 아니고 기본 뭐 주거용 아파트나 빌라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쉽거든요. 절차 자체도 요즘에 대행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매 쪽으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공부를 하신다거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통하면 운이거든요. 그 당시에 입찰자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싸게 그 집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뭐 5억짜리 집인데 유찰돼서 내가 4억 뭐 2, 3천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10%, 5% 이런 금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를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많이 있죠. 복잡한 물건 아니고 그냥 집주인이 살고 있는 뭐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명도 과정도 굉장히 쉽거든요. 웬만하면 강제 집행까지도 가지 않고 서로 이사비 정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해결하면서 집을 손쉽게 인도받을 수도 있으니까 경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다면 집을 싸게 받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반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도 좀 팁을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세보다 저렴해야만 집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건 일단 당연하다고 보고요. 요즘 같은 시점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집주인도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뭐 내 집 좋아 막 이런 느낌보다는 집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 건 뭐 첫 번째고 집을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해놓으시는 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층에 두 집이 나왔더라도 한 집은 청소가 안 돼 있고 한 집은 청소가 돼 있으면 정말 여기서 차이가 나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당연히 깔끔한 집 선택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는 뭐 임차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 청소가 돼 있으면 이분들은 뭐 안 보이는 공간까지도 정말 잘 관리를 했을 거야. 뭐 결로도 없을 거야. 곰팡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청소도 잘 안 하고 사용을 했던 그런 티가 나는 집들은 이 집은 왠지 누수까지 있을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불안하죠. 그래서 사소하지만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집 보러 갔을 때 거실에 이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막 좋아 보이더라고요. 화목한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현관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뭐 종가 종이라 그러나 딸랑딸랑하면서 이렇게 뭐 자녀들이 뭐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카드 같은 거 달아주거나 네. 뭐 이런 화목한 느낌이 있다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또 매수인이나 임차인 분한테 좀 더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이 집에 사셨던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다가 청약 당첨돼서 좋은 집으로 가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도 네. 될 수 있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계약 단계에서 집주인의 어느 정도 태도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매매 금액이나 뭐 전세 금액 뭐 이런 금액까지도 다 협의가 돼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고 있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면 계약이 엎어질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급한 건 요즘 같은 상황에 매도인 분들이 좀 더 급하시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집 매매 금액이 5억인데 계약금을 죄송한데 좀 10%까지는 못 드리고 뭐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해주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뭐 부탁을 해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분명히 구매 의사를 표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어떤 집주인분들은 꼭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 게 꼭 이 계약금 10%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계약금은 서로 약정하기 나름이거든요. 10%를 안 주셔도 되고 뭐 5%, 6%로 약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는 무조건 난 10% 5천만 원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잔금 날짜도 뭐 오늘 계약을 했으면 뭐 2달 뒤로 보통 한 2-3달 뒤로 잔금 날짜를 잡잖아요. 네. 잔금 날짜를 이 매수인은 당겨달라 아니면 뭐 좀 늦춰달라. 이사 날짜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계약을 하기 전에. 네. 그런데 이거를 아니야 나는 무조건 그 날짜에만 이사 나갈 수 있고 꼭 그날로 잔금을 치러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계약이 안 될 확률이 크죠. 즉 그러니까 이 매도인의 계약 단계에서 융통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내가 처음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매달 상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뭐 3년, 5년, 6년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상환 금액은 분명히 줄어들게 돼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그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그대로 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매수인이 보고 이 집에는 뭔가 대출이 많아 보인다, 급해 보인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도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다 갚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을 상환을 했다 그러면 감액 등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대출 채권 최고액을 감액 등기를 한다거나 근저당권을 말소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집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데 살다가 내가 뭐 자동차세를 미납했다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도 압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거나 뭐 전세로 내놓은 집에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압류 같은 게 들어와 있어요. 압류는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금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자동차세 이런 건 거의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 소액임에도 이 압류라는 단어만 보면 좀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럼요.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을 내놓기 전에는 어느 정도 등기부를 확인해서 필요 없는 권리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깔끔한 이미지의 집을 표현하기에 좀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꿀팁들을 알려주셨어요. 시세보다 높지 않게 네. 적절한 가격으로 내놔야 되고 그리고 청소 조금 해주는 거 네.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융통성 마지막으로 등기를 좀 관리를 잘하자. 최신 상황을 잘 업데이트를 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덕방님께서는 또 어떤 마음으로 또 고객분들을 대하시는지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당연히 있는데 사실 제 채널, 유튜브 채널 자체가 어느 정도 임차인한테 좀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렇게까지 임차인의 성향으로 유튜브 채널이 좀 가게 된 게 저는 임차인분들한테 좀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집주인분들 당연히 좋은 사람이신데 뭐 임대인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임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부정을 못하죠. 그러면서 이런 뭐 전세 사기나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뭐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제가 뭐 대단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손님분들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네. 대해서 덕방님께서 많이 또 도움 주시고 계세요. 월브TV에 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얘기들도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하죠. 마지막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정말 팬이었던 채널이거든요.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채널 본지. 네. PD님한테 연락 왔을 때도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아, 내가 살짝 떴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 임차인분들이 복잡한 내용으로 좀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기피했던 것들 있잖아요. 꼭 필요하지만 그런 내용을 정말 쉽게 사례로 케이스별로 단계별로 신경 써서 정말 엄선해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이곳저곳 법률 자문을 구하러 다니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금을 지켜라 라는 네, 이 책에 네. 최근의 사례들까지 또 다 넣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엄선을 해서 복잡한 건 웬만하면 다 빼고 실제로 우리 임차인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들만 네. 넣었습니다. 간혹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나쁜 짓을 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나오는데 사실 정말 이 공인중개사분들 대부분이 정말 현업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인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인중개사분들을 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좀 친근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파트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보면 생각을 가치가 해주시면 있습니다. 좋죠.